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우리와 인연을 맺은 것을 불쌍한 존재를 하나 거두었다거나 돌봐줘야 할 아이를 하나 입양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 아니,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생각까지 그렇게 하지는 마. 그건 정말로 많은 것을 잃는 거야. 고양이는 인간의 자식이 될 수 없어. 아무리 친해져도 어딘가에 늘 낯선 면을 남기는 그런 존재거든. 그걸 인정하면 우리와 사는 삶이 밥 먹이고 똥 치우며 육아일기나 쓰는 그런 수준을 넘어 특별한 존재를 만나 각별한 체험을 하는 철학적 사건이 될 거야. 잊지 마. 고양이는 동물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3년 4월 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맥스 고양이 생일 특집입니다. 맥스의 생일은 어제 4월 15일이었고요. 아주 성대한 생일 잔치를 치루었답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에서 진중권의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라는 책에서 그 서문에 있는 내용 중에 가져와 봤고요. 이 책을 제가 오늘 라디오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급하게 후루룩 읽어봤는데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우리가 고양이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감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역시 똑똑한 사람의 머리로 똑똑하게 잘 풀어 쓴 그런 책이었더군요. 그래서 고양이는 역시 철학적인 동물이다. 고양이로부터 우리가 삶에 배울 점이 많다. 뭐 이런 것을 항상 저도 느끼고 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내용이 인트로에서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 요거를 한번 제가 또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집사가 되려면 그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고양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입으로 사료를 먹어보고 목으로 고양이 소리를 내고 혀로 고양이 털을 핥고 머리로 고양이 몸을 부비고 코로 고양이 항문낭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양이가 되려면 외적으로 흉내내는 것을 넘어 고양이 고유의 속성을, 즉 그 행동의 우아함과 태도의 고고함을 내적으로 닮아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은 고양이가 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의 고양이 되기는 자신의 영혼과 정신에 고양이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타인의 사랑을 바라나 굳이 그것을 구걸하지는 않고 속으로는 따뜻해도 겉으로는 늘 까칠하며 이기적으로 보이나 실은 그 누구보다 이타적이고 아무리 친해져도 끝내 어떤 알 수 없는 구석을 남기며 사회 안에 살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는 존재. 고양이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고양이 특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양이에게 배움으로써 우리는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고양이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에서 고양이 중심주의로 현 존재의 태도를 단호히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양이처럼 살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거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인간의 90%는 다 죽어야 하고 10%는 인간을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고양이에게 먹여야 한다고들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고양이 중심주의로 단호하게 태도를 전환해서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맥스는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저는 라디오 방송은 장비들이 작업실에 있기 때문에 작업실에 와서 하고 있는데 맥스가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맥스 생일 특집으로 전화 연결도 해보겠지만 맥스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고양이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제 맥스 생일에는 뭐 했냐면요. 마트에 가서 맥스 스크래처, 수직 스크래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 놓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오래 쓴 거라서 새 걸로 하나 샀고 또 고양이 장난감계의 명품 카샤카샤 붕붕 또 이제 집에서 갖고 노는 거는 다 부셔져 가지고 새 카샤카샤 붕붕 또 하나 샀고 그리고 조공 그 추르 그것도 새로 나온 게 보여가지고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맥스 먹는 캔이 있어요. 캔 하나 해가지고 유산균하고 물하고 해서 노래를 불러줬답니다. 생일 축하 노래. 근데 보통은 생일 축하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다 같이 와 짝짝짝짝 하고 소원 빌고 그러고 촛불 끄고 밥 먹는 그 케이크 먹는 거잖아요. 맥스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먹기 시작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찹찹찹 먹었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응가를 했는데 응가를 아주 푸짐하게 해놓고 오늘따라 덥지도 않고 후닥닥 뛰어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녔는데 그래서 왜 응가를 안 덮었나 하고 응가 치워줄 때 보니까 야 이거 맥스 관점 야 오늘 응가 내가 봐도 이거 아주 품질이 좋은걸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 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주 어제 맛있게 생일상 먹고 응가도 잘하고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래서 맥스는 이제 8살 생일을 어제 했고요. 2015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길에서 태어났는데
2015년 7월 30일에 제가 길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그전에는 동네에 별로 그 별로가 아니지. 저희 동네에는 약간 시커먼 고양이들, 카오스 고양이, 고등어 고양이 이런 애들이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업실에서 제가 밤을 새고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구석탱이에 노란 고양이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노란 고양이가 있는데 아기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고양이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길에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군 하고, 뭐 강아지를 키운 적도 없고 동물이 있으면 동물이군. 그런데 이 노란 고양이는 웬일인지 왠지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맥스봉 소세지 있죠. 맥스봉 소세지랑 물이랑 해가지고 사서 왠지 갖다 줬어요. 그쵸. 저는 그냥 동물이 있으면 길에 이렇게 얼룩말이 있으면 얼룩말이군. 그냥 그런 동물에 대해 별로 이렇게 귀엽다거나 뭐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가서 맥스봉이랑 물이랑 해서 앞에다 갖다 두고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고양이에 대한 것을 막 검색을 해봤는데 길에 이렇게 혼자 있는 고양이는 부모가 잠시 두고 먹이를 구하러 간 것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맥스봉은 조금 먹은 것 같고 물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아무튼 그렇게 혼자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날 뭐 하루 일과를 하고 저녁에 커피 마시러 나가다가도 한번 봤는데 또 거기에 계속 이렇게 그냥 구석에 담벼락 사이 거기에 계속 있었고 밤에도 계속 혼자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얘는 혼자 있네. 아마 엄마 고양이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 며칠을 이렇게 그 앞에 지나다닐 때 오며 가며 계속 지켜봤죠. 그래서 엄마 고양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뭘 먹고 사는가 보니까 동네에서 그 원래 동네에 있는 그 시꺼먼 고양이들한테 막 캔도 주고 막 밥도 주고 하는 그 상가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큰 고양이들이 먹고 남긴 거를 몰래 몰래 나가서 먹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7월 30일 날 봐서 마침 그때가 이제 8월 달, 8월 초 막 이렇게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 얘가 밥을 제대로 먹고는 있는지 비를 맞아서 굶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보러 나갔다가 얘를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생수 박스, 생수 받은 박스에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마침 또 제가 그래서 막 그 집에 고양이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고양이 사료를 막 사가지고 참 유난이지요? 왜 그랬는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고양이를 그래서 밥그릇에다가 사료를 넣어서
그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이제 또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그 박스에 맥스가 아직은 맥스가 아니었죠. 그 노란색 아기 고양이가 밥을 먹으러 들어갔을 때 싹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납치를 했죠.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8월 3일 날 집에 데려왔는데 처음에 데려오고 나서 저는 그냥 고양이란 그냥 밥 주고 응가하고 병원 데려가고 잘 살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맥스 고양이는 아주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은 고양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왔는데 뭐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집에 그냥 또 지가 막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또 막 적응은 했거든요. 근데 1m 옆에만 지나가기만 해도 막 하악질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만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고양이란 이렇게 그 글로 배운 고양이 같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하지만 제가 데려왔는데 어쩌겠어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병원에 접종 마치러 데려가려고 하는데 야 얘를 이동장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만질 수도 없고 뭐 저 보면은 하악질하고 하니까 그래서 막 간식이랑 장난감이랑 해가지고 유인해서 겨우겨우 이동장에 넣어서 병원 데려가고 근데 병원 데려갔더니 막 지금 막 화가 막 엄청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이게 또 어디다가 넣어가지고 데려가느냐 막 하면서 그래서 화가 엄청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진짜 엄청난 막 그 뭐라 건틀렛 같은 거를 끼고 맥스를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하악질하고 막 의사 선생님한테 침까지 뱉었어요. 막 침 뱉고 막 그래가지고 진정제 3만 원짜리 진정제까지 맞춰가면서 접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처음에 병원도 데려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지극정성 고양이에게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친해지려고 간식 캔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밥그릇에다 줘도 되는데 직접 제가 매번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한 숟갈씩 떠가지고 먹여줬어요. 앉아가지고. 근데 또 이 조심성 많은 고양이 숟가락을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다가 제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게 사람이었어. 이거 나 사람이 밥을 먹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막 하악질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아주 조심하면서 간식을 줘야 했고. 그게 막 진짜로 매드맥스에서 그 맥스가 입에 그 그거 뭐 이렇게 된 채로 물 얻어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 물탱크 그거 이렇게 건네줄 때 엄청 조심하면서 낚아채가지고 물 먹고 그런 것처럼 간식 줄 때 거의 그런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먹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맥스를 데려와서 이름을 정해야 했었죠. 이름을 뭘로 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접종 마치러 가면서. 그래서 병원에다가 이야기할 이름을
정해야 했는데 그때 당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 영화에 제가 엄청나게 빠져 있었고 이 맥스 로드 워리어 길에서 생활하던 로드 워리어 출신 그리고 이렇게 조심성 많고 사납고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이 로드 워리어 출신이다 해가지고 뭐 딱 뭐 남자애겠거니 해가지고 맥스라고 지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제가 사서 준 것도 맥스봉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따서 우리 로드 워리어 출신 맥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그래서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는 음 여자아이네요 해가지고 맥스는 우리 여자아이 맥스는 맥스라는 이름 매드맥스에서 따온 멋진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답니다. 요이바의 꿈 깨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정키 엑셀의 My Name is Max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듣고 왔습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제가 저의 인생 영화 중에 또 하나이지요. 근데 이 영화는 극장에서 서브우퍼가 우르르릉 하는 그 환경에서 보지 않으면은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온전히 볼 수 없어요. 의자가 진동하는 그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2번을 보고 집에서 1번을 보고 그 블랙 앤 크롬 버전으로 나온 거 아세요? 흑백 버전이 이 감독님이 조지 밀러 감독님인가? 감독님이 원래 이 영화를 흑백으로 가장 최적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했었나? 아무튼 흑백을 이제 본인이 원하던 그런 것이었다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블랙 앤 크롬 버전으로도 나왔는데 그것도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거 진짜 너무 멋있어요. 블랙 앤 크롬 버전도 꼭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맥스 My name is 맥스 저희 고양이 맥스의 그 이름 바로 매드맥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 보통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죠. 맥스도 막 멱시라고도 하고 맥시라고도 하고 막 빵빵이 막 빵실이 이쁜이 막 뭐 털진이 막 이런 거 이름이 엄청 많지요. 아무튼 어제가 맥스의 생일이었다는 거. 맥스 생일은 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냐면은 대충 그 8월 중에 병원에 데려갔을 때 한 3개월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8월 중순 빼기 3개월 반 대충 해가지고 한 4월 중순 정도에 태어났겠구나 싶어서 그냥 4월 15일로 정했답니다. 가장 궁금한 거 맥스는 몇째 고양이였을까?
맥스의 그 형제, 남매, 여동생, 뭐 남동생, 언니, 오빠 누가 있었고 맥스의 엄마 아빠는 또 어디서 살다가 맥스는 또 왜 혼자서 거기에 있었는가 그런 게 항상 평생 궁금하지요.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맥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로 가가지고 맥스 완전 아기 때 꼬물꼬물할 때 그럴 때 모습도 보고 그리고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비트코인도 사고 아파트도 좀 사고 그러면은 더 좋았겠지요. 맥스 막내였을 것 같다고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겁 많고 뭔가 이렇게 예쁘장한 걸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맥스 생일 축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맥스한테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4월 16일 오늘 그래서 맥스 고양이 생일 특집 반려동물 이야기로 사연을 받아보았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맥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나 지났네. 자, 사연과 추천곡 도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본가에는 고양이를 2마리나 기르는데 자취 중인 저는 한 마리도 기르지 못하고 있답니다. 왜냐면 일본의 자취방은 주인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반려동물도 기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첫째 야미는 저를 어미로 보는지 아니면 제가 아들로 보였는지 다른 가족들이 안거나 잡으면 핥히고 물어대도 제가 안으면 얌전히 있었던 게 정말 귀여웠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집에 갈 때나 잠깐 볼 수 있다는 게 슬프네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돌아가신 친척분들처럼 언젠가 야미도 우리 곁을 떠날 거라 생각하니 슬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고 추천곡으로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헬레나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겠지만 일본 자취방에서는 주인 허락 없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는 약간 법처럼 돼 있나 보죠? 유학 중이신 것 같은데 이 고양이, 강아지 등등 반려동물들이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을 다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집에 가실 때만 보셔도 만나도 고양이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랑해 주겠죠. 하지만 집에 좀 더 자주 가실 수 있다면은 더 자주 가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일본이 뭐 그렇게 멀진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아시죠?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는 수영에서 현해탄을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 비싸고 또 공항 가서 수속하고 뭐 짐 검사 받고 귀찮잖아요.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처럼 수영해서 한국에 자주 건너오세요. 그래서 고양이도 자주 보시고 본가에서 또 그리운 집밥 먹고 다시 일본에서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데스핸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물고기를 키우시는데 먹이 한 번 준 적 없어요. 하지만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특히 쇼츠나 릴스에서 보는 동물 초근접샷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집에 생물이 나 하나뿐인 이 삭막한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식물을 하나 들여와 봤습니다. 물 두어 번 주고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까먹고 있었는데 스스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악착같이 사는 모습이 기특해서 다시 물을 줬습니다. 지금 그 녀석은 임종 직전입니다.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식물원에서 태어나서 오래오래 살아가렴. 추천곡은 더베인의 오션 보내주셨네요. 이 동물을 키우기 어려워서 식물을 키워보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식물이야말로 진짜로 제대로 잘 키우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로즈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냥 굉장히 쉽군. 그냥 물만 주고 가만히 냅두니까 잘 자라는군 했는데 조금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응 죽어줄게 하고 노랗게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식물이란 뭐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면서요. 막 그런 거 막 다 생각하고 또 흙도 막 갈아주고 뭐 영양 뭐 양분도 잘 해주고 뭐 바람 통풍도 돼야 되고 햇빛도 또 너무 센 햇빛을 보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아무튼 식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실에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케아에서 파는 페이카 가짜 식물들을 애용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가짜 식물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이 모양에 따라서 가짜 티가 팍팍 나는 것도 있는데 좀 화렵수 같이 생긴 애들은 되게 진짜 같아요. 근데 모든 개체들이 모양이 다 똑같다는 게 약간 단점인데 각도를 조금 틀어두면은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삭막함을 조금 이겨내고자 한다면은 가짜 식물, 이케아 가짜 식물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식물, 식물 사연 받아봤고요. 그쵸. 식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의 의지를 자극해줘야 더 잘 자란다는 것 같죠? 물이 많으면은 썩고 가끔씩 야, 물이다. 드디어 물이 이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렸다. 이때 쫙쫙 빨아먹고 빨리 크자. 이렇게 해야 잘 자라는 모양이더라고요. 식물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서울 강서구에 서울식물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좀 가까워가지고 자주 산책하러 가는데 서울식물원 가시면은 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식물원의 이 직원 여러분과 운영 주체들이 정말 식물에 진심인 분들이신 것 같은데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그 코첼라 페스티벌 열리는 것처럼 서울식물원 가면은 아주 좋아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고양이 짱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목
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 고양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차갑고 독립적인 동물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함께 살아보니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어떤 동물도 각자의 패턴이 있을 뿐이지 모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양이 하나도 안 차갑고 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고양이도 산책 안 하는 대신 많이 놀아줘야 하고요. 사람이랑 친해지면 애정 표현도 많이 해줘서 너무 행복해요. 그 어떤 사람이나 동물을 만나도 상대방의 표현 방식이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맞춰주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열심히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추천곡은 우리 고양이만큼 귀여운 노래를 골라보았습니다. 하고 엘리자 로즈의 Better Love 추천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고양이가 막 냉정하고 독립적이고 외로움을 타지 않고 그런 것은 거짓입니다. 고양이도 사랑이 넘치고 애정 표현을 정말 많이 해줘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맥스가 보통 침대에서 자빠져가지고 낮잠도 자고 몸도 씻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옆에 가가지고 만지면은 아 뭐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요. 응? 하면서 가버리는데 근데 또 제가 막 컴퓨터 하다가 그냥 쉬려고 막 침대 가서 자빠져 있잖아요. 핸드폰 보고 그러면은 딴 데 있다가도 은근슬쩍 올라와가지고 제 옆에 한 30cm 정도 살짝 띄워가지고 근처에 식빵 굽고 눕고 그래요. 그 은근히 이 녀석이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데 지가 같이 있고 싶을 때만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때도 꼭 옆에 다리쯤에 붙어가지고 등 대고 자고 또 상체 쪽으로는 안 와요. 그냥 은근히 약간 거리 두면서 한 다리쯤에 붙어가지고 자는데 이렇게 그래서 가만 보면은 평소에 애정 표현을 참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역시 이 고양이야말로 가장 철학적이고 완벽한 그런 스탠스를 가진 동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콩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입춘 전날 저는 17에 작고 말랐던 2.6kg의 고등어 태비의 고양이를 잃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잦은 병치레로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얘기도 들었지만 아이는 꿋꿋이 살아남아 주었고 저의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을 이겨내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어요. 아마도 전 그 아이가 없었다면 삶을 포기했을 순간이 분명 있었다고 생각해요. 불안장애로 주머니에 칼을 쥐고 잘 때도 그 아이는 제 가슴팍에 턱을 괴며 골골송을 들려주며 절 진정시켜주기도 했거든요. 그 아이는 탯줄도 떨어지기 전 사람에 의해 유기됐어요. 작은 홍삼 드링크 박스에 덜렁 넣어진 채로 제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호두나무 목각함에 들어있네요.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살기 위해 펜로스 모임도 정신과도 다니고 있어요. 가끔은 약 기운 탓인지 아이의 존재했음을 완전히 잊기도 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나죠. 아, 지금 약 먹일 시간인데. 몇 년의 투병으로 인이 박힌 그런 것들요.
청소를 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털 하나에도 아직은 울지만 있겠죠. 점점. 그러다 괜찮아지겠죠. 그런 날이 오겠죠. 사연은 그냥 보내봤어요. NCT 팬이라 체리밤 노래 많이 들었어요. 작년 슴타운 공연도 잘 봤고요. 여튼 감사해요. 그냥 넋두리처럼 썼어요. 이젠 주변 사람들한테도 힘든 내색하기도 힘들어서요. 여기서 토하고 가요. 죄송해요. 그럼 건강하세요. 하고 추천곡 언니네 이발관의 헤븐 보내주셨는데요.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리고, 맥스도 2015년 그때가 제가 되게 가장 힘들어 하던 시기였어요. 최근에 2022년 이쯤이, 그 전에는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던 때였었는데, 진짜로 어느 날 찾아와서, 그 전날이 왜 제가 작업실에서 밤을 샜냐면은 그냥 진짜 막 마음이 막 약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심지어 마음이 얼마나 허했으면은 저녁쯤에, 작업실이 그때는 저기 왕십리 쪽에 있었는데 작업실이 너무 허하고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왕십리 이마트에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필립스 그 탁상 전등을 사왔어요. 작업실에 두려고. 그거라도 있어야 뭔가 이렇게 좀 따스한 느낌이 들 것 같은 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뭐 그러고 밤을 새고 아침에 오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맥스가 찾아와서 만나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비슷하게 구해 주었죠.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진짜로 이렇게 우연히 어느 날 약간 천사처럼 찾아왔다가 우리보다 먼저 가고 그러겠지요. 근데 이렇게 건강이 잔병, 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런 고양이인데도 17년 동안이나 곁에 있어준 게 진짜로 고맙고 효자 천사 고양이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것이, 저도 아직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오게 될 일일 거잖아요. 뭐 제가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양이가 먼저 가겠죠. 그리고 그때를 상상을 하면은 막 그냥 진짜 상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무섭기도 하고 막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종교가 없지만 맥스를 만나고 나서는 이 내세 사후 세계라는 게 있다고 그냥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별과 상실 이런 거를 겪게 되잖아요. 고양이든 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다들 상실을 겪고 사는데, 다들 또 결국 살아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보다 강하다. 다 이게 겪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콩님도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고 계신 것 같고 잘 겪어 나가고 계시는 것 같고 뭐 힘들 때는 토도 하고 내색도 하고 주변에 힘들어도 하고 하시면서 지나가야죠. 어느샌가 그러면은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천사 고양이가 준 것들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지요.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냥들의 침묵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들 고양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고양이 파시군요. 그거는 제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있겠지요? 냥들의 침묵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웅본색 1, 2를 연달아 보고 나서 펑펑 울다가 잠이 안 와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반려동물이라기보다 정기 방문하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사연이 꽤 길게 되었네요, 어느새. 한 5년 전인가 임신한 고양이가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왔었죠. 밥을 챙겨주고 애들을 좀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중 새끼 한 고양이가 사업장 위까지 올라와서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엄마 고양이는 알아서 살 길 찾아 떠나고 자그맣고 약하게 태어난 고양이는 형제들이 밥을 먹는데도 삶을 포기한 듯 등 돌리고 구석에 쭈그러져 있길래 입양을 보냈습니다. 여튼 그 나름 배짱 좋은 고양이는 노랑이라고 이름을 지어지고 눈치도 적당히 보고 밥도 잘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검정 고양이를 몇 번 데려오긴 했는데 길고양이들의 삶의 고난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일장 고양이도 있고 영역 싸움도 하고 영웅본색 처음에 장구경이 정룡 보고 또 정기적인 실종이야? 하면서 이유는 묻지 않고 이해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노랑이도 비가 오거나 동네 고양이들과 싸우고 나면 정기적인 실종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곤 한답니다. 한 번은 노랑이가 데려온 검정 고양이가 뭘 잘못 먹고 집 앞에서 죽었었는데 고양이가 저희를 의심하고 또 한동안 가출을 했었습니다. 정기적인 실종 후엔 정말 아저씨 같은 표정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머물다 가면 애기 얼굴이 된답니다. 흐흐흐. 집에 들고 가서 키우고 싶은데 저도 얹혀 사는 입장이라서 크크. 여튼 크게 싸우고 온 날은 옥상에 마련해 둔 집에 들어가 가만히 누워 있는 것 같아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답니다. 흐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노랑이가 사라진다면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네요. 애교는 없지만 왠지 의지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안쓰러운지 귀여운지 합니다. 추천곡은 당연히 영웅본색 OST 장구경이 부른 당년정일 줄 알았죠? 네, 틀어주세요. 흑흑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마당냥이를 알고 지내시는군요. 이 자유로운 고양이의 삶이죠. 이 고양이들이 집에서만 사는 애들도 있고 밖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어떤 게 고양이의 어떤 뭐가 더 행복할까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밖에서 사는 애들이 그렇다고 마냥 불행하냐? 어떻게 보면은 더 자유롭고 고양이답게 싸움도 하고 정기적인 실종도 했다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진짜 정기적인 실종했다가 아저씨처럼 돼서 돌아오다가 또 이따 가면 애기 얼굴 되고 너무 귀엽네요. 아무튼 이렇게 뭐랄까 운치 있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스트릿
로드 워리어의 삶일 수 있겠죠. 이렇게 사회 보장, 이런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것도 참 이 밖에서 사는 애들한테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도 뭐 노랑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업데이트도 해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궁 스칼렛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맥스 고양이의 탄신일을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맥스 고양이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귀엽고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저는 반려동물이 없으니까 인간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이라고 하지만 심심하면 놀아줘야 하고 수 틀리면 문다는 점에서 길이 174cm의 고양이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저희 언니 얘기예요. 입질하는 버릇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맥스도 입질하나요? 맥스 고양이 사냥놀이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집사 선배님의 꿀팁 전수해주세요 하고 The Regrets의 Barely on My Mind 추천해 주셨습니다. 맥스도 제가 뭐 막 일하고 막 그러느라 안 놀아주고 컴퓨터 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발 깨물고 하는데 이런 그 문제 행동이라는 것도 인간의 관점이지만 뭐 이런 것들은 고양이를 혼낸다고 고양이가 알아듣지 않죠. 부정 강화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오히려 반응을 아예 해주지 않고 무반응으로 이렇게 깨물면은 재미없어진다. 그런 식으로 해서 깨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지요. 근데 사실 잘 놀아주면은 됩니다. 심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4cm의 고양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언니, 인간 언니도 심심하면은 사냥놀이가 필요하죠. 인간 언니는 무슨 사냥을 하느냐? 인간 사냥을 해야겠죠? 사냥, 헌팅 포차에 들어가세요. 저기 홍대 그, 방송국 삼거리. 헌팅 포차에 데려가서 좋은 사냥감 하나 잡아가지고 그 총으로 쏘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진 마시고 고양이들도 사냥감을 꼭 먹거나 죽이려고 사냥을 하지 않고 그냥 놀이처럼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헌팅 포차에 가셔서 인간 사냥 해가지고 잘 잡아서 데리고 놀도록 해주시면은 인간 언니도 어, 입질하기 전에 그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인간도 다 똑같아요. 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해서 지식을 후대로 전수하고 이런 원자들을 정제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뿐이지 인간도 똑같습니다. 자, 좋은 사냥 하시기 바라겠고요. 남궁 스칼렛 님도 뭐 필요하시면은 사냥감 같이 사냥하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소유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요일반님 안녕하세요. 맥스와 같은 치즈 코숏 흐냐와 함께 살고 있는 소유라고 합니다. 흐냐는 외출냥이라서 최근에는 쉬는 날이면 함께 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사실 본격적으로 외출을 한 것은 반년 정도 되었는데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는 게 정설이다 보니 흐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스트레스가 될까 그동안은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작년 가을 흐냐가 방광염에 걸려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면서 흥미롭게도 흐냐가 밖에 나가는 게 좋아 병원에 거부감이 적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흐냐와 외출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현관문을 열어두면 밖으로 놀러 나가는 일이 잦아서 다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좋아한다는 건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고양이 동반 숙소로 짧은 여행도 다니다가 최근에는 해외여행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흐냐는 소리에도 민감한 고양이인데요. 그래서인지 긴 비행 시간 동안에도 집에서 자주 듣던 케이팝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안정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둘이 함께 여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인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을 신청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로또인데요, 로또? 로또 맞으셨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소유님의 인생에서 로또에 당첨되는 일은 없다. 운을 외출냥이에다가 다 썼다. 와, 근데 진짜로 이게 그 진짜 너무너무 부럽고 모든 고양이 키우는 사람의 그 환상 같은 거죠. 산책, 외출, 여행 가능한 고양이. 그게 뭐 인간이 그냥 진짜로 멱살 잡고 데려간다고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 데미지를 입지 않는 고양이. 물론 그렇다고는 해요. 이 고양이의 외출에 관해서 뭐 마당냥이처럼 진짜 그냥 집에서 잠만 자거나 그런 고양이들 말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어쨌든 본인의 영역을 이렇게 설정해서 사는 건데 밖에 한번 어, 나가게 되면은 집 안에보다 밖에 엄청 재미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막 움직이는 것도 말고 소리 많고 벌레, 뭐 새, 풀, 꽃 막 그러니까 고양이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면은 막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맛을 한번 본 애가 집에만 있으면은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금단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외출을 하는 고양이들은 이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놀아주는 것처럼 외출을 해서 그 바깥의 그 화려하고 멋진 세계를 자주 봐야 그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깥 세상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도시에서는 어, 고양이가 밖에 나갔을 때 고양이는 깜짝 놀라기 쉽고 깜짝 놀라면은 이 스트레스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어떻게 진짜 팡 튀어나가고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그럴 수 있는 위험도 많고 하기 그래서 도시에서는 외출이 득보다 실이 더 많대요. 그래서 외출을 시킬 거면은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도시에서 키우는 애들은 집에서만 살았으면은 그냥 원칙적으로는 외출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외출에 관한 정설 같은 것이라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맥스도 집에 데려온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죠. 병원 갈 때도 완전히 이동장에 막 이동장에 넣어가지고 요거 담요로 다 덮어서 바깥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게 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갔다 오고, 밖에 나가면은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백스는 집 현관 밖에도 나온 적 없죠. 나오면은 위험하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님 고양이 흔야처럼 오히려 밖에 나가는 거에 거부감도 없고, 병원 잘 다니고, 병원 가는 게 또 일이거든요. 고양이들은 한번 갔다 오면은 진짜 그 영웅 본색 돼요. 영웅 본색. 근데 여행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로또 고양이, 정말 부럽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전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 밖에 나가더라도 진짜 만에 하나의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뭐 차가 와가지고 빵 한다든지, 막 못된 사람이 막 이렇게 깜짝 놀래킨다든지, 그럴 때 튕겨 나갈 수 있거든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더라도 꼭 이동장, 이동장과 하네스 줄도, 고양이는 물이잖아요. 고양이는 액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긴 거 말고 앞다리, 뒷다리, 몸 이렇게 뿅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하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꼭 안전하고 행복한 고양이 외출 하시기 바라고, 방광염도 잘 치료하시기 빕니다. 고양이들은 또 물을 자주 마셔야 되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맥스도 그 신장 질환 1기인데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매번 그 건강검진 결과도 좋고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밥 먹을 때 꼭 물에 말아서 국밥으로 먹는, 든든한 국밥 먹는 든든한 고양이. 그래서 음수량에 꼭 고양이 키우시는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건사료는 웬만하면 물에다가 말아가지고 하시고. 맥스는 집에 온 이후로 다른 고양이를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도 항상 이동장에 그 담요로 덮여서 쌓여 있기 때문에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다른 동물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고양이들 가장 진짜 흔한 질환이 신장 신부전증인데, 이게 어쨌든 막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그렇지 또 그 기능을 그냥 잘 사용을 하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꾸준히 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다들 고양이들의 신장 잘 관리해 주시고. 다음 사연이 마지막 사연이네요. 하이볼 장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마리의 누런얼룩 초초초 쿨냥 집사를 모시는 반려인간입니다.
먹고 싸고 잠만 자는 절 아껴주는 두 집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개 무시해줘서 항상 고맙고 배고플 때만 찾지 말고 또 화장실 치워달라고 부르지 말고 나랑 좀 놀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행복해지는 이런 저라도 냥집사 말랑뱃살 쓰담쓰담은 사랑입니다. 신청곡은 영K가 부른 사랑은 얼어 죽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사랑은 얼어 죽을이라고 하시지만 고양이들 사랑하시지요? 이 하이볼 장인님이 바로 이 진중권 선생이 이야기한 인간의 고양이 되기, 고양이 중심주의 잘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고양이가 아무 때나 놀아주지 않죠. 고양이가 이렇게 큰 마음으로 놀아주실 때 재밌게 잘 노시고 고양이 되기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엄청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 식물 사연 하나, 인간 사연 하나, 그리고 고양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도 강아지 나름의 또 매력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더라? 강아지는 정형외과고 고양이는 뭐더라? 정신의학과라는 거였나? 뭐였지? 이렇게 말이 기억이 안 나지? 고양이는 정형외과 의사고 아니 강아지는 정형외과 의사고 고양이는 정신과 의사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은 진짜 산책을 시키고 그 활동적인 그런 그것 때문에 몸이 튼튼해지고 고양이를 키우면은 마음이 튼튼해지죠. 저는 물론 고양이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동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길에서 강아지가 지나가도 강아지군. 길에서 고양이가 지나가면 근데 조금 야 고양이 야 아이고 예뻐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러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고양이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에서 아기가 지나가면 아기군. 얼룩말이 지나가면 얼룩말이군. 고양이가 지나가면 아이고 너 몇 살이야 너 여기 왜 있어 아이고 이뻐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 밥 먹었어 이러고 아이고 졸려 이러고 그래서 보내주신 사연 우리 고양이 제가 개인적으로 또 노란 고양이 협회를 창립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고양이가 최고다. 자꾸 왜 이 마무리를 못하고 딴 얘기를 하게 되지? 보내주신 사연들 잘 읽어보았고요. 많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추천곡. 그래서 보내주신 추천곡들 중에 두 곡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가 듣기에 좋은 곡, 제가 몰랐던 곡인데 좋은 곡, 그런 것들 위주로 선정을 하죠. 그래서 추천곡 엘리자 로즈의 Better Love, 그리고 The Regrets의 Barely on My Mind,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ou need to be much better love. So I need to find it. Barely on my mind, barely on my mind, all the fucking. 먼저 들으신 곡은 엘리자 로즈의 Better Love였고요. 방금 들으신 것은 The Regrets의 Barely on My Mind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따라온 추천곡 중에 두 곡을 선정해서 보내드렸고요. 사연 보내실 때 그 추천곡이 어려워서 못 보내시지 않아도 돼요. 추천곡을 없이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어차피 모든 걸 틀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시고요. 자,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다음 주 16일, 7일, 23일, 다음 주 4월 23일 주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시험 기간을 맞이하여 시험 기간에 하면 제일 재미있는 일, 다음 주 주제는 시험 기간에 하면 제일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재미있어지잖아요. 이 시험 기간에 할 수 있는 딴짓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나 재미있던 추억,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또 재미있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사연과 추천곡 보내실 곳은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beef.net, 그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의 beef가 아닌 veef.net,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험 기간에 하면 제일 재미있는 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랜만에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제가 좋게 들은 음악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3월 달에 요들송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좋게 들은 음악들,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해볼 텐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일단 이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멍하지?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정신 차려. 3월의 요들송 이어서 음악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wanna know if you're playing me. 뭐식이냐? 뭐식이지? 메트로 부민, 더 위켄드, 그리고 21 세비지가 함께한 크리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냐? 정신이 없네. 자, 이 곡은 딱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가 트랩 비트에서 붐백 비트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포인트지요. 붐백이 맞나? 아무튼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장르에 약해서 초반에 이제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뭐라고 해야 돼? 꿍 원, 투, 쓰리, 포 꿍 빡 꿍 빡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구궁 빡 구궁 빡 구궁 빡 구궁 빡 구궁 이런 식으로 2배 비트가 되지요.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곡의 참맛이고요. 그리고 1분 58초쯤에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비트가 빠지고 살짝 한번 쉬어가는 빈칸 부분에서 영롱한 아르페지에이터 소리. 이것도 딱 소리가 이 패턴이 코드를 뭐 도미솔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걔를 한 번에 도미솔 소리가 나게 하는 거 말고 그 도미솔 가지고 컴퓨터가 기계가 이렇게 풀어서 아르페지오로 연주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뭐 그 순서를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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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랜덤하게 하면 또 솔미 솔 뭐 도미미 도미 솔 또 뭐 이렇게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르페지에이터를 써서 살짝 그런 그거를 넣은 부분 그거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이 곡에서 저는 이 부분만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분 5초 정도 21 할 때 그거죠. 21 세비지 이 부분만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위켄드는 그냥 그냥 멍석 깔아주는 사람 앞에서 멍석 싹 이렇게 열심히 깔아놓으면은 자 갑니다 21 하고 딱 랩 들어올 때 그것을 위해 이 곡이 있다. 이 메트로 부민하고 21 세비지가 되게 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에도 그 뭐더라 세비지 모드 2 앨범 거기에서 진짜 와 이거 진짜 제가 막 힙합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와 이거는 진짜 들어도 앨범의 모든 곡이 다 진짜 너무 좋고 그랬거든요. 뭔가가 있어. 이 메트로 부민의 이 쌈박한 비트하고 21 세비지의 이 뭔가 좀 놓은 것 같은데 쌈박한 이 래핑이 공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운드도 좋고 그래서 크리핀 듣고 왔고요. 이 곡은 뭐라 그래 리메이크라고 해야 할까요?
옛날 곡을 다시 부르기, 김광석 다시 부르기처럼 바로 어떤 곡을 다시 부른 것이냐. 마리오 와이넌스의 I don't wanna know 입니다.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 don't wanna know if you're playing me. 마리오 와이넌스의 I don't wanna know 피처링 애냐와 P.D.D 듣고 왔습니다. 아까 들으신 크리핀의 원곡 2004년에 발매된 곡이고요. 자, 두 곡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2대2로 무승부. 원조의 맛이 또 있죠. 원조의 맛 뭐냐? 슴슴한 맛. 마리오 와이넌스의 이 원조에서 제가 가장 진짜 이거는 이길 수 없다 싶은 게 이 드럼 사운드예요. 이렇게 무심한 듯한데 이 킥하고 스네어가 약간 뭐라 그러고 표현을 해야 돼? 카드보드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그 골판지 박스 소리 같은 킥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 원조의 맛. 그래가지고 이 킥 스네어 사운드 이 질감 아마도 뭐 MPC를 사용해서 뭐 샘플링을 해서 좀 더 소리를 어떻게 했으려나 어쩌려나 아무튼 이게 이렇게 드라이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슴슴한데 맛있어요. 그리고 1분 30초 정도의 피아노가 반주가 등장하죠. 그것도 되게 무심하게 등장하는데 이 피아노 소리도 뭐 막 엄청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딱 뭐 한 2000년대면은 막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신디사이저 같은 건데 세상의 모든 소리 다 들어있는 그런 그 PCM 샘플링 방식의 그런 것들이 유행했을 시기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악기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그냥 진짜 약간 무심한 롤랜드 팬텀 뭐 그런 걸로 했을 법한 사운드. 피아노가 무심하게 등장하고 그리고 1분 42초에 또 이 PCM 신스로 했을 것 같은 무심한 스트링 이거 등장하고 그리고 1분 51초에 얘네들이 샥 쌓이는데 그렇게 막 엄청 뭘 막 레이어를 쌓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무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1분 51초에 코러스 딱 나오면서 쫙 쌓이는데 이 드럼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운드들이 약간 그냥 드라이하면서 평양냉면 같이 슴슴하면서 이게 이렇게 맛을 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켄드는 항상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위켄드가 목소리에 저는 항상 위켄드가 리버브를 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질리는 질감이라 가지고 그 점에서 원조집이 사운드에서는 승. 그런데
메트로 부민이 이 곡을 2022년인가 3년인가에 가져오면서 한 일. 비트를 더블 타임이야, 하프 타임 해가지고 트랩 비트를 싹 또 했죠. 하이햇은 16비트로 가면서 킥스네어는 반으로, 거기에서 또 오는 온치가 있고, 그리고 21 세비지의 그 에에에에에에에 21, 이 시대는 끝났다. 21은 21 이거 한번 들어가면은 끝이죠.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동점. 이렇게 해가지고 원곡과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 원조를 찾아서, 오늘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은 원조를 찾아서 특집 같은 것일 수도 있지요. 근데 또 이 마리오 와이넌스의 이 곡, 가만 보면은 피처링에 누가 있죠? 애니아가 있죠. 애니아 누굽니까? 애니아 청량함과 우리 그 90년대 TV 광고 같은 것, 그 애니아 아닙니까? 애니아가 피처링에 있는 이유? 바로 마리오 와이넌스의 I Don't Wanna Know가 이 곡을 또 샘플링했기 때문이죠. 원조집의 원조집을 찾아라. 바로 애니아의 보디세아 듣고 오겠습니다. 애니아의 보디세아 맞나? 왜 이렇게 영어를 읽을 수가 없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음악을 디깅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트로 부민과 더 위켄드와 21 세비지가 함께한 크리핀, 그리고 그것의 뿌리 마리오 와이넌스의 I Don't Wanna Know, 그것의 뿌리 애니아의 보디세아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요즘의 음악들은 샘플링 기법을 정말 많이 사용하죠. 뭐 리메이크도 하고 샘플링도 하고 하지만 이런 거 어떻게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whosampled.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듣는 이 곡이 혹시 어떤 곡을 샘플링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곡 제목을 딱 입력하시면은 얘가 뭐를 샘플링 했다, 혹은 얘가 어디에 샘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몇 분 몇 초에 있는 이 소리,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whosampled.com에서 찾아보시면은 또 재미있는 음악 디깅의 세계 발견하실 수 있고, 특히 막 이런 다프트 펑크나 그 아발란치스 같이 완전 샘플
범벅 파티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곡을 넣어보면 진짜 이야 진짜 이 소리를 이걸 이렇게 갖다 썼다고? 이런 거 재밌으니까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음악 뜯어 듣기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뭘까요? 플로우의 Immature 듣고 오겠습니다. 플로우의 Immature 듣고 왔습니다. 플로우인지 FLO라고 해야 되는 건지 요즘 아티스트 이름은 읽을 수가 없어. 이 곡은 일단 이 플로우라고 할게요. 플로우 이 친구들은 요즘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데뷔한 지 한 1년 됐을 거예요. 1년 좀 더 됐나? 근데 음악이 우리 언제야? 보아 데뷔했던 시절 그때 느낌이 나죠? 이 00년대 R&B 이 느낌을 아주 잘 리바이벌하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이 곡에서 뭐 인상적이면서도 아직도 아리송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 뭐라 그래야 돼? 코러스? 사비? 그 부분 51초 부분 저저저저 이마 저저저저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비트가 이상해요. 비트가 이상해. 쿵짝 쿵짝 뭐 이렇게 가다가 원, 투, 쓰리, 포 쿵짝짝 그러니까 쿵딱딱 쿵쿵딱 뭐 이렇게 쿵딱딱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강박과 약박이 있잖아요. 강약, 중강약. 너의 공격 패턴은 강약약, 강중약약인가 그 강박과 약박이 있는데 여기서 그 후렴 부분에서 쿵탁 요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스네어가 지가 원래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부분을 내려놓고 앞에 가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스텝이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이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이 그 꼬이는 그 비트를 해놓은 것이 이거 어떻게 했지? 아직도 모르겠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곡이고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아주 매끄럽고 옛스럽고 그러면서 세련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옛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요런 약간 요즘의 그런 보컬 차핑이라든지 요즘 스킬 이런 것들을 살짝 끼얹음으로써 완전 옛날 곡 느낌만은 아니다. 우리는 세련됐다. 분위기만 가져왔지 우리는 세련됐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멋진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비트를 모눈종이 사다가 그려봐야겠어요. 이해가 안 되네 아직도. 모눈종이 사가지고 그려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아주 멋지고 능숙한 비트였고요.
다음 곡 또 들어보겠습니다. 홀리 텐의 Put It Down 프리스타일이었습니다. 되게 단순한 곡인데 멋지죠? 코드 진행도 엄청 단순하고 그냥 자주 쓰이는 라, 파, 도, 솔 이 진행이고, 그냥 뭐 랩도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그냥 적당한 곡인데, 요들송에 선정된 이유, 목소리가 너무 낮음. 이게 이펙트를 쓴 건가 싶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곡이 키가 D 플랫 마이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레 플랫 도샵, 요게 이제 루트 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보통 이제 한 요 정도로 요즘에는 서브 베이스를 많이 쓰고, 이렇게 낮은 음으로 서브 베이스, 낮은 서브 사운드로 꽁 해주는 게 유행하다 보니, 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 어디까지 내려볼까 해가지고 최대한 그 낮은 음으로 서브를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원래는 한 F 마이너, E 플랫 마이너 요 정도면은, 야, 이게 거의 한계다, 요것보다 더 내리면은 너무 낮은 음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들린다. 특히 뭐 이런 매장 스피커나 핸드폰 스피커 이런 걸로는 안 들리니까 한 E 플랫 마이너 정도가 거의 낮은 음이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조금 더 낮춰볼까 하면서 막, 사실 그 밑으로 음이 내려가면은 진짜 거의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걸 들리게 하는 방법을 또 이제 터득을 한 거죠. 어떻게 하느냐. 낮은 음을 쓰면서 거기다가 디스토션을 걸면은, 디스토션이라는 게 왜곡이 되면서 배음이 생기거든요. 배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몇 배수의 음이 위에 쫙 쌓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의 귀에는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막 화음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소리의 화음들이. 그러면은 낮은 음 위에 쫙 음이 생기니까 좀 들린다, 뭔가 들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배음들을 듣게 되면서, 여기 뭔가 음이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더 낮은 음을 막 쓰기 시작해서, 뭐 EDM 같은 데서 막 이제 베이스 뮤직에서는 아까 E 플랫 마이너 정도가 이게 거의 한계다라고 했었죠. 그게 미 플랫이죠. 미. 네, 미, 레까지 내리고, 레 플랫까지 내리고, 도까지 내려요. 막 그래서 거의 뭐 C 마이너에서도 막 서브 베이스를 쓰고 배음을 쫙 빡세게 깔아가지고 그렇게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곡은 그래서 B 플랫 마이너죠. B 플랫 마이너. 이게 어느 정도 음이냐면은 요 정도. 저도 한 낮은 목소리 하기 때문에 요 정도죠. 근데 이 곡에서 이 랩을 D 플랫 마이너 이 낮은 음으로 랩을 해요. 그게 너무 멋있는 점이죠. Put it down,
다운인데 저는 되게 이렇게 엄청 내려야 이 D 플랫 마이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말하듯이 중얼중얼을 D 플랫 마이너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간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요들송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D 플랫 마이너보다 더 내리면 C 마이너가 되는데 C 마이너로 이렇게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래서 낮은 음은 어렵다. 낮은 음도 높은 음만큼 어렵다. 호.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변성기가 지나면서 고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반대로 땅으로 파고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이 지하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낮은 음이 멋진 곡 홀리텐의 Put It Down 프리스타일 들어봤고요.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Better act then. Problems, we gon' solve them. Got a lot of weapons. 날더 위게 따따따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이 곡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지? 예. 이 곡은 유명한 곡이죠. 수잔 베가의 톰스 다이너 그 곡을 샘플링한 곡이지요. 근데 요즘에 특히 요즘에 진짜로 이 힙합 R&B 씬에서 옛날 곡 샘플링을 특히 통 샘플링을 좀 너무 많이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게으른 창작자의 게으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라는 어떤 문화의 피크 고점을 찍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암튼 요즘에 통 샘플링을 아주 많이들 다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좀 약간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하다 싶은 애들 그냥 이 과거의 이 명곡에 그냥 저거 숟가락만 얹는구나. 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어떤 곡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 싫은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암튼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곡은 이런 식의 그 리메이크 샘플링 너무너무 브릴리언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창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웃긴 게 그 중얼중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따따따 하면서. 근데 그것도 되게 대충 부르는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부르는데 대충 불러요.
가만 들어보면 되게 열심히 불러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아기들이 막 이렇게 말 열심히 하는 그런 것처럼 그 점이 웃긴데 거기다가 심지어 이렇게 부르는 거랑 베이스랑 키도 안 맞아요. 키가 달라. 그냥 그러니까 음치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그냥 밀고 나가고 또 랩은 또 기깔나게 한단 말이죠. 뒤에 피아노로 이렇게 딱 그 어레인지 한 것도 되게 멋있고 분위기 있게 잘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주 하나도 없이 생으로 따따따 하는 그것도 이 원곡의 어떤 그걸 살린 거거든요. 수잔 베가의 톰스 다이너 이 곡도 그 버전이 이제 뭐 반주 있는 버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곡에 진짜 생원곡은 아예 어떤 악기도 쓰지 않고 아카펠라라 그러죠. 그냥 목소리만 그러니까 혼자 그냥 진짜 생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의 느낌을 어떻게 보면은 살리면서 멋지게 또 힙합 곡으로 또 이렇게 탈바꿈 시키면서 이 무심함 그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 진짜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싶었던 거 1분 22초에 이렇게 뜬금없이 막 그 약간 로우파이한 음질로 막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왜 한 거? 왜 한겨? 그게 뭐야? 뭔데? 그걸 넣다니. 거기서 또 이제 이 곡은 대단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리메이크였습니다. 그 뭐 가사가 뭐 진저브레드맨이 어쩌고 막 이런 거예요? 진짜 할 수 없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그 아수라에서 박성배 시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런 미친 새끼가 좋아. 진짜 딱 그거죠. 나는 이런 미친 노래가 좋아. 그래서 날도 위게 다다다다 곡 제목도 다다다다야. 무책임한 멋짐 좋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의 샘플을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이 곡이 무엇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느냐? 수잔 베가의 톰스 다이너. 근데 그 곡도 원곡은 그리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샘플링해서 만든 곡이 히트하는 바람에 유명해졌죠. 바로 DNA의 톰스 다이너 듣고 오겠습니다. DNA의 톰스 다이너 피처링 수잔 베가 듣고 왔습니다. 원곡은 수잔 베가의 톰스 다이너고 이것을 리믹스한 곡이죠. 이 곡은 그 1990년에 발매되었다고 나오네요. 제가 알기로 이 DNA라는 이 영국의 전자 친구들이거든요.
이 영국 90년대 영국 비트 느낌 나죠. 이 여러분들이 수잔 베가의 톰스 다이너 딱 듣고 야 이거 샘플링 리믹스 해야겠다 해가지고 왜냐 리믹스 하기 정말 좋거든요. 이 원곡이 목소리밖에 없어요. 악기 하나도 없이 목소리만 그냥 진짜 생으로 슴슴하게 녹음해가지고 실어놨거든요. 얼마나 뭐 이렇게 배경 뭐 아카펠라 막 따지 않아도 되고 막 그냥 리믹스 하자 해서 이거 리믹스해서 틀어야지 하고 리믹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히트한 거죠. 히트다 히트. 그래가지고 이 DNA 친구들이 이거 정식 발매하자 해서 수잔 베가한테 허락을 받고 샘플 클리어런스를 거치고 정식으로 발매되어서 진짜 히트가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날도 위기 또 아주 열심히 불러가지고 또 멋진 곡을 또 만들었고 이런 것이 또 이런 샘플링과 리믹스와 리메이크의 미학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단 샘플링으로 시작된 히트곡. 저도 어쩌면 샘플 클리어런스를 다 열심히 진행했더라면 돈방석에 앉아서 저도 포르쉐도 좀 타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게 또 이게 하고 싶어도 이 개인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이게 또 어른의 세계 이 회사들의 그 회사의 일 이런 거 복잡해서 그냥 저는 복잡한 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약간 후회도 되기도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수잔 베가의 톰스 다이너가 또 어떻게 여러 명곡이 되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힙합 하면 또 이 힙합의 기원부터가 샘플링과 그런 것에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샘플을 찾아서 특집같이 음악들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았고요.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3월의 요들송 3월의 요들송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3년 4월 16일의 방송 이렇게 해서 1부 사연과 추천곡 2부 요들송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주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기간에 하면 제일 재미있는 일 다음 주 주제입니다. 시험 기간이시니까 다음 주에 사연은 시험 기간에 하면 제일 재미있는 일 시험 기간에 했던 딴짓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나 시험 기간에 있었던 추억 뭐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곳은 화면에 나와 있는 beef.net 가시면은 주제도 거기 써 있으니까 까먹으셔도 언제 시간 날 때 beef.net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연
재미있는 것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요이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꿈 깨요. 안녕.